일본을 방문 중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오늘부터 이틀간 원전을 직접 둘러보죠. 시찰단 명단이 비공개인 데다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둘러보는지는 시찰이 진행 중인 지금도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이 아니고 장비 전시회 관람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방류 전에 측정도 하고 저장도 하는 탱크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K4 탱크군인데 그 부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요청을 좀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프스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건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원전에 직접 가서 보는 오늘과 내일이 이 5박 6일 일정 중에 핵심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 그리고 이 설비로 거른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해수로 희석되기 전에 이 과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검도 하기 전에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은 상황입니다. 알프스의 경우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직접 들어가진 못하고 처리 시설에 있는 안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한 K4 탱크는 일본이 지난 2년 동안 알프스로 정화를 거듭해서 겨우 법적 기준을 맞춰놓은 30기 중 일부입니다. 네, 이번에 시찰단은 시료, 즉 오염수를 따로 채취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대신에 화학 분석동에서 정화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시찰을 주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시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채취해서 원안이 산하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이미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IAEA가 이미 오염수 시료를 3차례, 또 해양환경 시료를 1차례 채취해서 저희 킨스에서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 등의 로 데이터도 요구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일본 데이터의 신뢰성 여부와 알프스 성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네, 그런데 이 채취해온 오염수, 이 물 1년 이상 전에 떠온 것 아니냐? 일본 측에서 떠온 물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이걸로 검증이 되겠냐라는 건데 야권에서는 시찰단이 아니라 장비 관람하러 가는 거라고 폄하했습니다. 시간차도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쿄전력이나 하청업자가 갖다 준 물 말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예를 들어 녹수로 있는 10년 전에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물이 과연 어떤 물일까요? 아마 깨끗한 물일까요? 후쿠시마 네. 시찰단이라고 네. 이름 붙인 것부터 잘못됐고요. 후쿠시마 장비 전시회 관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관련에는 물이 중요한 거지 물을 담는 물통 보러 가는 거예요. 장비 전시회 관람이죠. 네, 이번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구키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언론에 공개가 됐죠. 시찰단이 총 21명인데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19명,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시찰 현장도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거 산무시찰이다 명명을 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시찰 기간이 짧은 만큼 그동안 연구를 해왔던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을 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입니다. 그간에 이제 검토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필요성이 도출된 사안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적으로 안전성 확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더 바람직한 구성이 아닐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시찰단에 대한 언론 접근을 이렇게까지 막았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찰 단장과 단원들이 비행기를 따로 타고 가서 이 도쿄 공항으로 갔죠. 시찰단이 시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게 유 단장의 설명입니다. 언론은 시찰단이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검증하는 게 의무이자 역할인데 현장에서는 이 기자단이 시찰단 자체를 마치 탐정처럼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덮어서 맞추려고. 오케이. 맞는 것 같아. 네, 맞아. 내가 봤어, 그래. 남이가 주네. 네. 한국에서 온 탈까지 나셨어.
네, 시찰 말 그대로 둘러본다는 뜻인데요. 핵심은 시찰 결과 문제가 있다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NO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원안위의 입장입니다. 아예 검증 결과와 별개로 저희가 진행 중인 이제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가 만약에 안 된다면 탱크에 영구 보관을 하거나 시멘트나 모래를 섞어서 고체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바다에 방류가 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듯합니다. 골고루 희석되는 게 아니고요. 뭉치는 데가 있다고요.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무겁거든요. 무거워요. 그럼 가다가 가라앉게. 그러면 거기에 배류, 또 해조류, 또 갑각류, 그리고 광어, 우럭처럼 거기 바닥에 있는 수산물 거기에 둘러쓰는 거죠. 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들러리 역할만 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답정 오염수 방류, 즉 오염수 방류를 정해놓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스텔스 시찰, 도망자 시찰로 시찰단이 오히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국민의힘은 이 오염수 방류 IAEA 기준에 따른다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 때 방침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당이 반일 감정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전자파에 이은 무책임한 괴담 선동이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핵 폐기물은 왜 한 번도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북한의 핵쓰레기와 채굴 폐수에 대해서는 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까? 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후쿠시마 원전수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화학물질을 부어 우라늄을 분리한 후 폐수를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엔 알프스 같은 기기조차 없습니다. 이 후쿠시마 시찰단 얘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G7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G7의 기간과 그 전후에 1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면서 외교 슈퍼위크라고 할 만큼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G7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이 함께 만났죠. 한미일 3국 간 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 3자 회담의 시간이 좀 짧았죠. 5분 혹은 2분이었다는 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일까요? 한일 정상 다시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외교 성과를 뻥튀기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스탠딩 환담이에요. 네. 2분간. 근데 2분간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셨냐면 3국 간 동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의견 모았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3일 3국이 합의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 협력을 더 구체화하게 됐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위해서도 협력하자고 합의했대요. 2분간 서서 각자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뻥튀기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는 심리적 G8이 됐다 이렇게 외교 성과를 추켜 세웠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좀 달라졌다라는 건 국민들도 많이 느꼈을 듯합니다. 다만 굳이 이 심리적 G8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요.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메이커,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섬으로써 심리적 G8 상태면
실제로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고 네. 정신승리하는 거죠.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뭐 어느 것 하나 얻고 들어온 게 없잖아요. 개선 장군이 아니고 패장 아닙니까? 네, G7에 한껏 밀착한 대신에 청구서도 받아왔죠.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G7 공동 성명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구매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는 건데 사실상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이 됐습니다. 美国如果一边说要沟通，一边不择手段地打压遏制中国，对中方的官员、机构和企业实施制裁。 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에 그 시장 공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메우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기업 중 중국 점유율 3위인데요. 대체 가능한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대응을 눈여겨보겠다는 신호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일본과 미국과는 충분히 가까워진 만큼 이제 중국과의 외교도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주문이 나왔는데요. 미 중간 경쟁 속에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듯도 합니다. 이 시찰단의 시찰 내용이 충분히 공개가 돼야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좀 잦아들 텐데 지금은 시찰단부터가 비공개된 상황이죠. 관련 내용도 들어가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염수 채취 노, 시찰단 공개 노, 오염수 방류 노도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G7 빡빡했지만 보람 커.